4번에서 7번 문제 풀어드리겠습니다. 4번 같은 경우에는 소활 발파 문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애터버그 문제, 전기내관 허용 전류 문제하고 RMR 분류법 이렇게 나왔는데, 이 순서는 어차피 기억에 의한 문제 복원이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요거 갖고 시비는 거시지 말고요. 일단 소활 발파하고 애터버그하고 전기내관하고 RMR 분류법 요거 이제 4번에서 7번 문제 풀어 드릴게요. 4번 그림과 같은 암석을 천공법으로 소활 발파하고자 한다. 이때 장향량은 얼마인가? 단 발파계수 C는 0.004이다. 이렇게 암석이 있으면요, 이게 주어진 게 일단 150cm고 이게 80cm입니다. 공식은 L은 C 곱하기 D의 제곱입니다. C는 주어졌고요. 발파계수 C. 그 다음에 D는 이거를 단경으로 합니다. 단경. 그러니까 그 암석의 짧은 지름이겠죠. 80cm.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면 이제 숫자는 그대로 대비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0.004 곱하기 80cm의 제곱. 그래서 25.6이 나올 겁니다. 단위는 g. 그러니까 이 문제의 핵심은 그냥 단경이고요. 실질적으로도 이 단경을 천공해서 여기다가 약을 장약을 하고 전색 후에 이렇게 발파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확한 수치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그 암석계수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계산하시면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5번 애터버그 한계 시험 세 가지를 쓰시오. 그러면 이게 이제 정답입니다. 수축 한계, 소성 한계, 액성 한계. 이거 그림으로 외우셔도 돼요. 보면 여기가 함수비고 그다음에 이게 최적 증가, 그러니까 최적을 나타내는 거고요. 서서히 증가하다가 급격히. 여기가 고체, 반고체, 여기가 소성, 그다음에 액상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수축 한계가 되겠고요. 여기가 소성 한계, 그다음에 액상 한계. 그래서 요거는 뭐 토질 및 기초에서는 뭐 쉬운 문제라고 그러는데 뭐 저는 일단 몰랐습니다. 솔직히 저는 잘 몰랐고, 그래서 요번에 저도 이제 찾아보고 알게 된 거고요. 그러니까 이 정도 문제 나옵니다. 그다음에 6번 전기내관에 대한 도통 저항 시험의 전류가 요거를 이제 표시를 제가 못했는데 요겁니다. 답이 0.01 암페어. 초과해서는 안 되며,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이제 이거 하나만 물어봤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냥 문제를 합쳤어요. 내관 20개, 내관 1개의 저항이 1.45ohm이고 모선의 총 길이는 100m이며 1m당 0.02ohm, 소요 전류는 2A일 때 소요 전압을 구하시오. V를 구하라는 거고요. 발파기의 저항은 무시한다. 그러면 이거는 기본 공식이 V는 I 곱하기 R입니다. 그 V가 이제 소요 전압 구하는 공식이고 단위가 볼트, 그다음에 전류 단위가 암페어, 그다음에 저항 단위가 오음입니다. 그럼 이거는 그냥 숫자 대비하시면 돼요. 그냥 100m
죄송합니다. 2 곱하기 가로 100 곱하기 0.02 플러스 내관 20개 곱하기 1.45 플러스 발파기의 저항은 무시한다 0. 이렇게 계산하시면 60이 나옵니다. 60. 단위는 볼트. 그 다음에 7번 문제가 제가 보기에는 가장 좋은 문제 같아요. 그러니까 그 RMR 분류법인데 요거를 제가 따로 자료를 준비했으니까 이거는 어차피 뭐 기사에서도 자주 나오는 문제고 기능사에서도 일단 1차에서도 자주 나오는 문제고 2차에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문제고 3차에서도 가끔 물어보십니다. 이게 3차에서도 물론 이제 이거와 대비되는 이제 Q 시스템 같은 경우도 이것도 자주 출제되는 문제인데 뭐 제가 뭐 성지의 글을 남기자면 올해는 이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믿지는 마십시오. 그냥 제 느낌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 느낌은 항상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비되는 문제니까 뭐 문제 자체는 조금 공부를 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쉬운 문제예요. 이거는 뭐 교재나 관연도나 뭐 이런 데 많이 언급되던 문제니까 이제 준비된 자료는 뭐 별 내용은 아니고요. 보시면 그 RMR 같은 경우는 이제 5개 인자, 안반의 압축 강도, 지하수 상태, RQD, 전리 간격, 전리 상태 요걸로 이제 평가를 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5등급이다. 그다음에 주된 분류 기준은 전리의 방향성을 고려를 한다. 집안 응력을 미고려한다. 그다음에 팽창성, 유동성 안반에서는 적용이 곤란하다. 그다음에 특징은 응력을 미고려하고 이게 어떤 데이터가 개인차가 적다라는 겁니다. 그 수치에 의해서 나온 개인차가. 그다음에 일축 압축 강도를 직접 사용합니다. 그다음에 적용 안반은 소단면이라는 얘기. 그다음에 결과 이용은 이 RMR에 대한 결과는 무지보 굴진장이 어떻게 될지, 그다음에 지보 방법을 어떻게 할지, 지보 형식은 어떻게 할지, 지보 패턴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이 이제 결정되게 됩니다. 그다음에 강도 정수가 나오고요. 무지보 자립 시간 요것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안전하고 관계되는 문제예요. 이런 것들이. 이것과 대비되는 Q 시스템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것과 대비되는. 그래서 이거는 뭐 Q 시스템 같은 경우는 문제로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Q는 넘버분의 RQD 이 공식만 알고 계시면 돼요. JR 곱하기 SRF JW 6개의 인자를 이용해서 이거는 이제 9등급으로 나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것과 이것의 장점이 이것의 단점이고, 그러니까 이게 상호 보완적으로 많이 쓰여요. 상호 보완적으로. 그러니까 이 내용도 쭉 읽어보시면 되고, 7번 문제는 이제 이 RMR 분류법에 대한 내용인데 정확히 뭐가 정답인지는 그 친구들도 기억을 못하니까요. 일단 포괄적으로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이 정도로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